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우즈벡 처갓집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그렇게 우즈벡으로 돌아가고 나서 다시 오고 싶어 했지만은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우즈벡 처갓집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한 5년 전 일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 우즈벡 처갓집 장인 장모님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는데, 5년 전에 통화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펑펑 울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저희 장인 어른이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심혈관 쪽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못 가서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혈관 쪽이 혈관이 이제 거의 막히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위중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하지만은 그 스텐스 수술, 혈관을 이제 관으로 이어주는 거죠. 인공적인 관으로 이어주는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장모님이 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장 거의 4,000달러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장모님은 어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결국은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봐야 저희 아내가 첫째, 저희 아내 밑으로 이제 남동생, 이제 처남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식이라고 해봐야 딱 둘인데,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제가 반지도 좀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팔찌도 사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 화장대 안에다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금은방에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한 2,000달러 정도, 그 정도 현금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없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한 1,000달러 정도, 그 정도를 저도 좀 보탰고요. 그 당시에 저희 처남이 케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남도 한 거의 1,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보탰어요. 그래서 4,000달러를 급하게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저희 장인 어른께서 수술을 받게 됐거든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몸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자식들 덕에 이제 살아난 거죠. 근데 수술하기 전에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식사하시면은 누워 계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이게 이제 저희 우즈벡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느끼게 된 건데, 우즈벡 분들이 운동을 절대로 안 하세요. 대부분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풍채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배가 많이 나와 계세요. 근데 그 배가 나온 이유는 뭐 식습관에 있죠. 거기는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거를 이렇게 기름에 볶거나 튀겨서 먹다 보니까 그
내장에 기름이 많이 껴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에도 기름이 많이 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여기에 3종 세트로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로 해서 많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남성 같은 경우에 60세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언저리. 뭐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식습관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장인도 이제 그렇게 그런 부류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풍채가 좋으신데 운동을 전혀 안 하시니까. 근데 이제 죽을 고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먹는 것도 이제 막 가려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셔라. 근데 그거를 일단 이제 살아났다고 몸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제 흘러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진짜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요. 운동하시라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운동 안 하시냐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잔소리로 듣고 마세요. 우리 장모님도 옆에 붙어가지고 운동해라, 술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저희 장인어른이 또 가족 얘기를 안 듣고 저희 장모님을 엄청 무시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졌던 그 몸 상태가 다시 또 옛날로 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혈관에 기름기도 많이 끼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또 뭐 몸이 퉁퉁 부으니까 급작스럽게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병원에 또 며칠 누워있다 보면 좀 몸이 좀 나아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옛날 습관 그대로 좀 하시고, 이게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썼는데 저희 아내도 돈 진짜 그 귀금속 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줬는데도, 살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그냥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니까 그거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저희 장인어른하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얘기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몸 관리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관리를 아예 안 하시니까 병원에 가게 되고, 또 이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 어디서 나겠습니까? 결국은 자식들이 또 보태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있는 진짜 용돈까지 이렇게 다 끌어다가 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걸 이제 장모님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가 이제 셋째를 낳았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한 110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부모 급여라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생활비로 이제 아내가 좀 주고 있는데, 그 반 이상을 뚝 떼가지고 이번에 또 준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염치가 없으시고 뻔뻔스러우세요. 자식들이 내가 몸이 아프니까 도와야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않고 이제 아예 대화 단절 상태를 제가 선언한 건데, 그렇게 이제 계속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저희가 셋째를 낳다 보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한국에 오실 수가 있어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나 한국 가고 싶다고, 가서 일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일하면은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 버니까 그 나라하고는 이제 그 월급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 벌던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만 일하면 돈을 벌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초청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딱 먼저 스쳐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몸으로 만약에 여기 오셔가지고 일하시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쓰러지신 양반 뭐 비행기 태워가지고 우즈벡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살려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건강보험도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감당할 전 능력이 안 되고요. 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절대로 오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 그거 가지고 또 삐지고 뭐 그러세요. 근데 저희 아내는 좀 데려오면 안 될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저희 아내 생각이지. 그 다음에 모든 그 뒷바라지는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 한 5월쯤에 저희 아내가 이제 우즈벡을 갈 예정이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걸리고 그래서 코로나 이제 걸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꽤 길어졌어요. 우즈벡 안 간 지 한 6, 7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셋째 데리고 한번 갔다 와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 예정인데 그때 저희 장인이 같이 좀 못 올 가망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초대장을 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제 와이프가 가면은 같이 올 때 같이 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부터 저희 아내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저희 장인 어른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계세요. 그게 이제 제가 좀 굉장히 화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살고 자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아직도 반성도 하지 않으시고 뉘우치지도 않으시고 그냥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처갓집 특히 우리 장인 어른이 그렇게 자식들이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살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그냥 옛날 그 방탕한 생활을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내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의 말 하듯이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 안 되면 이대로 죽고 말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은 저희 답답한 저희 처갓집 특히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떻게 뭐 원치는 않지만 좀 까는 방송을 많이 좀 했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우리 처남 하나밖에 없는 처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